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증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증권사들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당기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집계가 나왔는데요. 부장님, 네. 이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그 증권주들은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침체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소외주로 지금 돼 있으면서 개인 투자들의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한 그런 주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증시 침체로 증권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이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모두 아시지만 증권사들은 이제 3월 결산 그 법인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이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이제 실적이 이제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이제 대폭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상반기 증권사 61곳의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6,746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1조 2,400억 원에 이제 달했기 때문에 45.6%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하면 이제 반토막이 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ROE도 1.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1.7% 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증시 침체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주식 거래대금 감소 등 수탁 수수료 수입이 이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의 그 수탁 수수료 수익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7% 1조 497억 원이 이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주식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작년 상반기에는 1,168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08조 원에 이제 그치면서 30.7%나 역시 또 급감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요. 9월 말에 현재 61개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이라고 그러죠. 510.1%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역시 5.9%포인트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본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이제 채권 보유 규모 확대로 총 위험액이 많이 이제 늘어나서 NCR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증권사별로는 어떻습니까? 증권사들 뭐 대부분의 실적이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키움증권은 상반기 순이익이 이제 31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45.5%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순이익이 이제 반토막이 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트레이드 증권도 6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 55%나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상반기에 382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23.2%가 줄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5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만 역시 12.6%가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은 작년 상반기에 10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490억 원 적자 전환됐고요. 반면에 이제 IBK투자증권은 작년 상반기 127억 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4억 원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영업을 잘한 것도 있지만 비용을 많이 줄인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HMC 투자증권이라든가 한양증권은 상반기 순이익이 각각 51.7%, 89.1%가 중간 것으로 나타나서 좀 희비가 엇갈린 그런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의 뚜렷한 증가세가 포착이 됐네요. 급속한 고령화로 증권사의 주요 수익 창출원도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집계가 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는데요. 네. 위탁 매매에서 자산 관리 상품으로 이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주식 투자의 중요한 흐름이 이제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수치가 좀 나온 건데요.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주식 소유 비중이 현재 지난해까지만 하면은 이제 33%였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령화가 이제 되면은 2020년에는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 주식 소유 비중이 42%, 2030년에는 53%로 이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분석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고령층의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이 불안전한 직접 주식 투자나 수익률이 낮은 은행이나 예적금은 이제 줄고요. 앞으로 중위험, 중수익의 자산 관련 상품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산 관련 상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월지급식 펀드인데요. 월지급식 펀드는 지난 2007년에 국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만은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되면서 목돈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월급처럼 지급받는 이 같은 이제 상품이 최근 들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07년 말에 491억 원에 불과했던
월 지급시 공모펀드 설정액이 이달 20일에는 1조 5천억 원에 이제 달할 정도로 5년 만에 이제 30배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월 지급시 주가 연계증권 ELS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판매됐던 전체 공모 ELS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 지급시 펀드라든가 월 지급시 ELS를 포함한 개인연금 시장도 작년 말 기준으로 250조 원 정도였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1조 원 규모로 이제 대폭 커질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령화에 연관돼서 이 배당주하고 우량주가 좀 주목을 받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월 이제 돈을 받는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야로 아무래도 매기가 좀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매년 배당이 나오는 우량주라든가 이제 배당주에 투자가 좀 몰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들은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변동성에 좀 민감한 데다가 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현금 받기를 이제 원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가 상승률 외에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평균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1.54%인데요. 아직도 외국의 시장에 비하면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도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증권주가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증권주들의 최근 움직임은 어떤지 좀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뭐 실적이 부진하니까 뭐 주가도 부진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증권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현재 1618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2213 고점을 이제 찍었는데 고점 대비 보면은 30% 정도 주가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목별로 봐도 이제 이 같은 모습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삼성증권은 지난 2월에 65,900원까지 이제 올랐다가 현재 종가가 46,9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0% 정도 주가가 이제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우증권도 지난 2월에 14,850원까지 고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1,100원인데요. 역시 40%나 이제 주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키움증권도 지난 5월에 76,000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현재 63,300원으로 20% 정도 하락을 해서 다른 증권주들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고점 대비 20%에서 30% 이상 주가가 지금 하락할 정도로 증권주들의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증권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증권주들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회복이 이제 급선무다 이렇게 전문가들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그 일평균 그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은 한 6조 8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월에 7조 9천억 원에 비해서 1조 원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 가장 이제 거래가 좀 활발했던 지난 2월에 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원에 가까웠었는데요. 이걸 감안하게 되면 하루 평균 2조 원의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원의 약 40%가 이 같은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는 만큼 거래대금 감소는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거래대금 회복이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선결 과제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외 환경, 유로존 위기라든가 미국, 중국 같은 글로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개선이 역시 또 주식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자산관리 영업이 강한 대형주들,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이런 대형 그 자산관리가 강한 이런 증권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악재 완화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고 여의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형주의 움직임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증권주에 대한 여의도의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